안녕하세요. 핵보상TV의 호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와 합의는 언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 핵보상TV를 운영하면서 받은 수많은 교통사고 문의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더 좋은 방식을 알고 계신다면 채널 발전을 위해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됩니다. 혹여나 댓글로 보험회사 편이냐 등의 비판은 삼가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편입니다. 우선 진단주수와 진단명으로 합의 시기를 구분해 볼 텐데요. 가장 경미한 진단인 2주, 3주 진단이죠. 사지 등의 염자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합의를 오래 끌고 가야 하냐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하고 종결해야 하느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 3주 염자 진단을 받고 치료가 많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가 조기 합의라는 것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유는 인사고과 등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인 담당자가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적정한 합의 금액을 제시한다면 담당자도 향후 치료비로 산정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너무 경미하거나 살짝 긁히는 사고까지 전부 다 2, 300만 원 등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사고 당시 사고 충격 정도가 작았는지 컸는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대인 담당자의 성향 또는 이 성격에 따라서도 합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받은 문의 중에 사고 충격이 꽤 컸고요. 머리를 운전대에 크게 부딪혀 뇌진탕 진단을 받은 사건이었는데 대인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50만 원 밖에는 지급할 수 없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써도 이 금액밖에는 못 드려요 라고 치료를 계속 받으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저한테 조언을 구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땐요, 아마 이 대인 담당자의 직급이 어느 정도 높고 금감원 민원이나 회사 인사고과 등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담당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에는 예외적으로 2, 3주 진단의 경우에도 합의 시기를 길게 가져가고 꾸준히 치료를 남겨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성향이 좋지 않은 담당자도 합의를 하지 않고 장기 미결이 된 사고건과 치료 이력이 많은 환자에게 50만 원 등 소액으로 합의금을 제시하기에는 부담되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디스크 진단이나 사주 진단으로 시작하는 수술이 필요치 않은 골절 등의 경우에 합의 시기도 역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합의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이때는 합의금에도 조금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한시장애를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험사에서 말하는 장애를 말할 때에는 한시장애와 영구장애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내 몸에 골절이 발생한다면 골절 부위에 따라서 치료 후에 정상적으로 운동 범위가 최대로 돌아올 수 있는 시점은 못해도 수개월은 걸립니다. 만약 제 어깨 쪽과 가까운 쇄골이 부러졌는데 수술을 안 했어요. 하지만 뼈가 잘 아문 뒤에도 어깨를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기까지는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물론 한시장애 기간에 대해서 오래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어필하셔서 수술을 하지 않은 골절의 한시장애에 대한 부분의 합의금도 올바르게 산출받고 합의 시기도 당길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골절이긴 한데 관절면 등의 골절이 발생해서 정복술과 핀삽입술 등 수술을 시행했다면 최소 재활치료까지 해보고 합의를 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국 합의 시기를 조금은 길게 끌고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요, 우리 신체의 관절면들은 어떤 경우에는 한시장애로도 판단이 되고 영구장애로도 판단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저희 핵보상TV에서 상담을 진행한 사건들의 의무기록, 차트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상태의 호전도라던가 뼈의 유압 정도가 좋을 때에도 최소 3년, 길게는 7년의 한시장애가 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사건도 꽤 많았습니다. 이 정도 한시장애가 판단된다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합의를 생각하시는 게 유리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골절 부위의 장기간 분류압이라든가 골단축, 골괴사 등의 소견이 있다면 영구장애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후까지 합의를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영구장애가 예상될 때에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한시장애와 합의금은 적게는
두세 배에서 많게는 4, 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신 분의 영구장애이냐 한시장애이냐가 주로 분쟁이 돼서 해결한 사건이거든요. 진단명은 십자인대 파열이었고요. 물론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이 진단명에 대해서 동요관절이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서 영구장애로 인정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10년의 한시장애가 남는다고만 판단해서 합의금을 산출한 어이없는 사건이었죠. 추가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과 주치의 소견 보완해서 영구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도 있었죠. 이런 사례들도 당연히 합의는 최소 6개월 이후에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생명의 위험이 될 정도로 크게 다친 중상해일 때 합의 시기는 언제가 적당한지입니다. 뇌출혈, 화상 환자, 개호가 필요한 자 등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을지 합의 시기는 언제가 적당한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핵보상TV로 연락을 주시고요. 지금 이 목소리보다 더욱 친절하고 친근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핵심적인 보상 내용만 알려드리는 핵보상TV의 호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